원장님 앞서 비수술 치료법들 가운데 줄기세포 이식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볼까 봐요. 주사 치료하고는 좀 다른 치료법이겠지요? 네, 줄기세포 이식술은 손상된 관절 연골을 다시 직접적으로 재생시켜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주사 치료와는 좀 다른 약간 수술과 비수술의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줄기세포를 어디서 얻느냐? 줄기세포를 얻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기 줄기세포를 농축해서 쓰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연골세포를 배양해서 연골세포를 직접 배양하는 방법, 네. 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해서 연골세포를 배양해서 이식하는 방법, 세 번째는 태아의 태반에서 탯줄에서 줄기세포, 동종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데 동종 배아 줄기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농축해서 배양액을 만들어서 그거를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예상하셨겠지만 태반에 있는 탯줄에 있는 줄기세포의 줄기세포 그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생 능력이 제일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습니까? 네. 아무래도 예. 자기 성체 줄기세포, 그 줄기세포 주사 치료라고 얘기하는 골반에서 골수 혈액을 채취해서 원심 분리를 해서 다시 주입하는 거는 그 줄기세포 수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겠네요. 재생 예. 효과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앞서 전화 주신 우리 남성분께서도 이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굉장히 내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내 관절을 그대로 살릴 수 있는 줄기세포 이식술, 진짜 나도 좀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고려하면 좋은 치료법인지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줄기세포 이식술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증이 되시는 분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오래 쓰셔서 연세 많으신 퇴행성 관절염 환자분도 그 적응증이 될 수 있겠고, 나이는 젊지만 외상성 관절염이나 또는 관절 연골 손상이 있는 이런 스포츠 손상에 관련된 젊은 환자분들도 당연히 적응증이 될 수 있겠고요. 다른 치료를 이미 연골 재생술이나 이런 걸 했었는데 재발되거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다시 시행을 할 수 있겠고, 인공관절 수술, 부분 치환술이나 전 치환술이 필요한 상태이지만 나는 수술에 이물질, 그러니까 그 보형물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좀 네네.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대응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고령이나 또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수술적인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수술적인 치료를 못하고 2차적인 간단한 그리고 비교적 위험이 적은 시술을 고려하시는 분들한테는 줄기세포 이식술이 비교적 간단한 시술이기 때문에 적응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실제로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신 분들 계실지 궁금하시죠? 치료 어떻게 받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3세 어머님께서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셨어요? 네. 그림에서 보시는 환자분은 63세시고요. 관절경소견을 보면 시술 전에 연골이 움푹 파이고 연골 밑에 있는 뼈가 이미 분홍색으로 아이고. 드러나 있는 소견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도 다리가 좀 휘는 느낌이 든다. 관절 연골이 좁아지면 손상돼서 안측, 내측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 옷자다리가 되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럴 때는 줄기세포를 선택하고 재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셨는데요. 시술 후에 14개월 후에 다시 내시경을 했을 때 보면 주변의 관절 연골과 거의 차이가 없는 정상 연골로 대치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아주 매끈하게 잘 재생이 된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젊은 남성분이신데요. 56세이신데 네. 예, 줄기세포 이식술 받으셨네요. 이분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이 되셨는데요. 줄기세포 이식술 이런 것들 그 반대쪽에도 이미 시행을 하셨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다시 또 통증이 있어서 오셨는데 오른쪽은 안타깝게도 사지 변형이 옷자다리가 좀 심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옷자다리 교정술을 병행하면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같이 했는데 시술 전과 12개월 후에 보면 아까 전에 보셨던 환자만큼 매끈하게 재생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변 조직과 비슷하게 연골 조직이 대치되어 있는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좀 도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확인한 후 여러분들의 전화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지금 이 시각 오후 5시 1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예, 올해 나이가 반갑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이제 70대 중반인데요. 예, 70대 중반이시고 네. 원장님 나와 계세요.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십시오. 아,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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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네,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는 작년 11월 30날 아침에 네. 2층 버스를 타다가 오른쪽 다리를 올리고 손잡이를 잡고 올라채다가 이게 그만 나뒹굴어졌는데요. 네.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MRI를 찍어보니까 이게 그 인대가 손상을 받아 찢어졌다고 네.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병원에 댕기고 지금 목발도 짖질 않고요. 네. 걸을 수 있으나 멀리 가지는 못 해봤고요. 아직까지요. 네. 그리고 DNA 주사라는 것을 7번을 그동안 치료했고요. 네. 그다음 스테로이드제 1번을 제가 그 주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네. 걷는 것도 괜찮고 통증도 많이 잡아졌고요. 좋은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양쪽 다리가 그렇게 부어요. 다리는 다친 건 오른쪽을 다쳤는데 네. 시간이 가면서 왼쪽도 같이 이렇게 붓는 지가 한 3주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네. 네. 아주 심하게 부어가지고 네. 운동화를 신기가 어려울 정도고 억지로 운동화를 신어야 될 네. 그런 그러세요. 입장이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그 무릎에 물이 차는 게 아니라 다리가 붓는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맨 네. 처음에 다치고 왔을 때는 물을 2번을 뽑았어요. 무릎에서요. 네, 정말 네. 그 2번 정도 뽑고 그 후에는 물을 뽑지 않았습니다. 네, 무릎 증상은 무릎 증상대로 치료하시면 되는데 네. 다리 부종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 무릎 관절하고는 관계가 없는 가능성이 더 많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혈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아하. 한쪽 다리에만 부종이 생긴다 그러면 혈전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형외과가 아니라 혈관외과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병원에 가시면 도플러 검사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혈류가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는지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검사를 해보시면 네. 간단하게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혈류가 많이 떨어져 있고 어디가 막힌 소견이 관찰된다 그러면 네. 정밀 검사를 통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찾으시고 네. 그거를 뚫어야 되는 방법, 그 막힌 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네. 빨리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어느 과를 찾아가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제가 어느 말씀드린 대로 흉부외과 가셔서 혈관외과를 진료 보시는 게 맞아요. 혈관외과. 네네. 네. 어머니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네, 크게 도움됐습니다. 네, 꼭 질러 보십시오. 몰라서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네, 꼭 네. 진료 보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원장님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무릎을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료를 잘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반된 이제 또 부종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제 질환이 좀 확장이 돼서 증상이 나타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무릎 통증과 이게 다리 전체적인 부종이 이게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예. 만약에 양쪽 다리가 동시에 붓는다 그러면 전신적인 신장 기능 문제나 심장 기능 문제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네. 한쪽 다리에만 부종이 생긴다 그러면 혈관이 막혔을 가능성이 제일 많기 때문에 빨리 진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머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59년생 59년생 엄니? 예. 66세요. 아직은 이제 요새 60대는 한창이라고 말들 많이 하는데요. 무릎 어떻게 불편하고 아프신지 원장님과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환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무릎이요. 좀 네. 이제 기간이 좀 상당히 됐어요. 네. 근데 요즘은 딱 한 번 물 한 번 오른쪽 다리를 물 한 번 뺐는데 물은 차지는 않고 네. 근래에 와서 이제 키로를 이제 한 5kg를 뺐어요. 몸무게를요? 체중을. 네. 네. 그랬는데도 걸음을 전혀 못 걷고 아유. 앉아서 일어났다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일어날 수 있어요. 네. 엑스레이 검사는 해보셨나요? 예, 엑스레이를 이제 네. 정형외과 다녔던 원장님이 네. 저 핸드폰으로 이제 찍어 주셨는데 네.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고 네. 설명해 주셔도 잊어버렸는데 안쪽 다리 쪽에가 하살표가 두 쪽 다 한 건데씩 찍어져 있어요. 화살표가 보셨어요? 네. 선생님이 진료 보실 때 관절이 많이 망가졌다 그러던가요? 아니 그 이야기는 생각이 안 나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럼 엑스레이만 어머니 찍어 보신 거네요. 네, MRI는 한 번도 안 찍어봤어요. 네. 그래요. 다음에는 진료를 마지막으로 최근에 진료 보신 게 언제예요? 아니 2개월 조금 두달 정도? 한 달 됐어요. 한 달 정도 한 달 되셨어요? 정도. 예. 아, 그래요. 엑스레이 상에서 안쪽에 무슨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신 거 보니까 관절염이 좀 진행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의심이 되는데요. 네. 어머니 엑스레이 검사를 지금 증상이 오래되셨으면 네. 증상이 오래됐다는 이유는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정밀 검사를 통해서 안에 연골이 손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근데 환자분들은 대부분 정밀 검사 하세요. 그러면 돈이 비싸서 선생님 비싸지 MRI는 비싸니까 값이 싼 CT 찍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MRI를 비싼 돈 주고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진단이 정확하게 되고 그래야 치료가 빨리 되고 그래야 전체적으로 어머니가 여태까지 고생하시면서 무릎에 쏟아넣은 비용이 줄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기저기는 안 다녀봤고요. 네. 네. 이제 오래된 통증이 심해서 걸음을 못 걸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럼 안쪽으로 벌어지는 느낌이 들고 네. 그러세요. 일어나갖고 걸으면 뚝뚝 마디에서 오른쪽 발이 제가 어머니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도 정형외과 의사를 25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얘기만 들어봐도 어느 정도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네. 어머님은 안쪽 옷자다리가 심하시고 관절이 네. 많이 마모돼서 이제는 인공관절 치료나 아니면은 연세가 젊으시기 때문에 옷자다리 교정술을 하고 또 연골 재생술 해서 관절을 살리는 치료를 해야 되지 지금처럼 계속 주사 맞고 약 먹고 버티시는 거는 결국은 그렇게 걷질 못하시면 근육이 빠지게 되고 그러다 넘어지시면 근육이 이제 못 많이 일어나세요. 빠져버렸어요. 그래요. 그러다 원장님 전신으로도 질환이 네. 확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무릎 얘기는 아니지만 고관절 골절이 생기는 환자분들이 30%는 사망률이 생기는 것처럼 치료를 안 받으시면 누워 계시거나 움직이질 못하면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 전신 상태가 나빠지는 거니까 어머님은 꼭 정밀 검사를 받으시고 이제 다음 단계 치료로 넘어가는 치료를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MRI를 찍고 싶은데요. 네네. 어차피 수술할 때도 그 병원에서 다시 MRI를 찍어야 할 것 같은 저의 생각에. 네, 어머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어머니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네. 지금도 늦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머니 네. 더 이상 미루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제 외과적인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내 관절을 조금 살릴 수 있는 시술 정도로 할 수 있을지는 우선 MRI 촬영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 원장님 이쯤에서 그 엑스레이, CT, MRI 좀 차이를 좀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뼈를 엑스레이를 쪼여서 뼈가 어떻게 보이는 건지를 겹쳐 보이게 이게 필름으로 만들어서 보는 영상이고요. CT는 이 엑스레이 똑같은 엑스레이를 단면으로 쪼개서 뼈가 어떻게 단면으로 보이는지를 보는 검사인데 엑스레이는 연골을 다 투과하기 때문에 연골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CT 검사는 연골을 보는 검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연부 조직을 보는 검사도 아니고요. 네. 대신 MRI는 그 수소 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자기장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수소를 가지고 있는 물을 가지고 있는 그 조직들은 다 영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연골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골 조직과 인대 조직이 깨끗하게 영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결국 연골의 손상을 얘기하는 거라 그러면 MRI 검사를 통해서 연골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렇죠. 정상적으로 예. 있는데 어디가 움푹 파여 있는 건지 아니면 테두리 만들어준 연골이 얼마나 찢어져서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무릎을 잡아주는 인대가 얼마나 끊어져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들은 이 모든 검사를
목적이 아니라 그냥 비용으로만 생각하신단 그래요.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의료진들과 환자분들과의 갈등이 항상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할 때 검사하지가 아니라 지금 검사를 해야 어떤 수술을 할 수 있는지 찾는 거니까 네. 가서 내일이라도 꼭 검사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정밀검사 어머니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중에 수술까지 고려를 하신다면 수술까지 잘 이제 경험이 많은 풍부한 임상 경험이 많은 무릎 전문 선생님 계신 병원 잘 찾아가시면 되겠지요. 예,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루빨리 검사 받아야 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